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 한 택시기사 아버지와 그의 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길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낡은 개인 택시를 몰고 다니는 중년의 아저씨들을요. 그분들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 서울 구로구의 작은 빌라에 김성호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35살에 개인 택시를 장만했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마련한 택시였습니다. 하얀색 소나타 택시. 성호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내 경숙 씨와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은지, 둘째 미진, 그리고 막내 수진. 수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수진이는 5살이었죠. 아버지의 택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반들반들한 하얀 차, 넓은 뒷좌석. 수진이에게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아빠, 나 태워줘. 수진이가 졸랐습니다. 성호 씨는 웃으며 딸을 조수석에 태웠죠. 우리 막내 공주님, 어디로 모실까요? 수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그것이 수진이에게는 최고의 놀이였습니다. 성호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일어났죠. 가족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첫 손님은 보통 새벽 5시쯤 잡았습니다. 공항 가는 손님, 새벽 근무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강남으로 여의도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음식점 앞을 서성였고 저녁에는 다시 퇴근길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18시간. 하루에 18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아버지에게 안겼죠.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빠 보여줄까? 그럼 당연하지. 성호 씨는 피곤했지만 딸의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우리 수진이 그림 진짜 잘 그리네. 이거 아빠야? 응. 택시 운전하는 아빠. 그림 속에는 동그란 얼굴의 아빠가 웃고 있었고 하얀 택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바나나 먹고 싶어. 1990년대 중반, 바나나는 아직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비쌌죠. 하지만 성호 씨는 다음날 바나나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우리 딸, 여기. 수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바나나다. 성호 씨는 딸이 바나나를 까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경숙 씨가 조용히 물었죠. 여보, 바나나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딸이 먹고 싶다는데. 사실 그날 성호 씨는 점심을 굶었습니다. 바나나 값을 아끼려고요. 하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었죠.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수진이와 자주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집 앞 개미 문방구였죠. 작은 문방구였지만 수진이에게는 마법의 나라 같았습니다. 색연필, 크레파스, 공책, 스티커, 인형. 없는 게 없었죠. 아빠, 저기 봐. 미미 인형이야.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진열대에 작은 인형이 있었죠. 사고 싶어? 응. 근데 비싸? 성호 씨는 가격표를 봤습니다. 5,000원. 그날 번 돈으로는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니야. 안 비싸. 사줄게. 진짜? 고마워, 아빠.
수진이는 인형을 꼭 안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인형과 함께 잠들었죠. 성호 씨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성호 씨가 일찍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8시쯤 되면 집에 도착했죠. 그러면 수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뭐 읽을까? 성호 씨가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백설공주 읽어줘. 그래, 백설공주. 옛날에. 성호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죠. 가끔 목소리를 바꿔가며 연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마녀 목소리 완전 재밌어. 책을 다 읽고 나면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떤 손님 태웠어? 성호 씨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죠. 재미있는 손님, 친절한 손님, 가끔은 무례한 손님 이야기도. 수진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창 대학 농구에 빠져 있었죠. 연세대와 고려대의 정기전, 연고전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나 연고전 보러 가고 싶어. 잠실 체육관에서 한대. 언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성호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은 가장 손님이 많은 날이었죠. 하지만 딸의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데려다 줄게. 토요일 새벽 5시, 성호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택시에 올랐죠. 새벽부터 손님을 태웠습니다. 공항 가는 손님, 시장 가는 손님.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9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늦었어. 미안. 금방 갈게. 부랴부랴 잠실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로는 막혔죠. 하지만 성호 씨는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야. 수진이는 신이 났습니다. 성호 씨는 딸을 잠실 체육관 앞에 내려줬습니다. 수진아, 재미있게 봐. 끝나면 전화해. 데리러 올게. 응. 아빠도 일 열심히 해. 수진이가 체육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죠. 그리고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오후 내내 손님을 태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오후 3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끝났어. 너무 재밌었어. 그래? 지금 갈게. 성호 씨는 잠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 길, 딸은 신나게 농구 경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호 씨는 피곤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밤 10시에 끝나는 학원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혼자 버스 타고 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아니에요? 그럼 내가 데리러 가야죠. 하지만 당신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딸이 안전한 게 중요하죠. 그날부터 성호 씨는 밤 10시면 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빠, 학원 정문 앞에 오지 마. 친구들이 다 봐. 왜? 아빠가 창피해? 수진이는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최신형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자신은 낡은 택시를 탔으니까요. 성호 씨는 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뒷골목에 주차할게. 정말? 고마워, 아빠. 그날부터 성호 씨는 학원 뒷골목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죠. 수진이는 살금살금 골목으로 나와 택시에 탔습니다. 친구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집까지 가는 15분 동안 말이 없었죠. 수진이도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뒷골목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고3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나 참고서 사야 해. 그리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성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달은 차 수리비로 돈을 많이 썼거든요. 여유가 없었죠. 얼마나 필요해? 참고서 10만 원, 학원비 50만 원, 60만 원. 큰 금액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죠. 알았어. 줄게. 정말? 고마워, 아빠. 성호 씨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들어왔죠. 하루 21시간을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그저 아버지가 부자인 줄로만 알았죠. 원하는 건 다 사주니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죠. 성호 씨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택시 손님도 줄었습니다. 회사들이 망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택시를 탈 여유가 없어진 거죠. 성호 씨의 하루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성호 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딸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빠, 용돈 좀 줘. 수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날 번 돈이 고작 3만 원이었죠. 하지만 그중 2만 원을 딸에게 줬습니다. 여기 2만 원밖에 없어?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야 하는데. 수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죠. 미안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라도 쓰렴. 수진이는 돈을 받아 들고 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죠. 성호 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등록금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기에 300만 원. 성호 씨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났죠. 성호 씨는 빚을 지면서까지 딸의 등록금을 댔습니다. 수진아, 등록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했어. 고마워, 아빠. 수진이는 신나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의 고생은 계속되었죠.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반나절만 쉬었습니다. 허리가 나빠졌습니다. 오래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디스크가 왔죠.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죠. 성호 씨는 딸이 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걸 알기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택시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가 많이 부서졌죠. 수리비가 2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경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사고가. 경숙 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성호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수리비였습니다. 여보, 수리비를 어떻게 구해요? 모르겠어요. 저축한 것도 없고.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 대기업에.
경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수진아, 축하해. 아빠한테도 말해봐. 전화를 건네받은 성호 씨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30살 때였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호 씨는 딸을 데리고 바지런에 입장했습니다. 눈물이 났죠.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응, 아빠.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밤잠을 설치고 아이가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 아빠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수진이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아버지, 낡은 택시를 뒷골목에 세우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용돈을 주던 아버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산도 없이, 백도 없이 오직 택시 하나로 세 딸을 키우다니. 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죠. 그동안 아버지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라디오 사연 쓰는 게 취미야. 근데 내가 쓴 걸 홈페이지에 좀 올려줄 수 있어? 아, 그거 나중에 할게. 수진이는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찝찝했죠.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보험금 청구하는 거 좀 도와줄래? 휴대폰으로 하래. 아빠,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알았어. 괜찮아. 수진이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야? 하지만 곧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타자 몇 줄 치는 것, 앱 몇 번 누르는 것. 아빠는 나를 위해 학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귀찮아하는 걸까? 수진이는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다음 날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번에 올려달라던 사연 지금 보내줘. 내가 올려줄게. 정말? 고마워,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쓴 글을 받아서 정성껏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홈페이지에 올렸죠.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주말에 수진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아빠, 수진이 왔구나. 손주는? 차에 있어. 같이 왔어. 성호 씨는 손녀를 안고 연신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70이 넘으신 아버지.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아빠, 요즘 어때? 뭐가? 몸은 괜찮아? 그럼 아직 팔팔해. 성호 씨는 웃었지만 수진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으니까요. 아빠, 병원 가봤어? 가긴 뭘 가.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안 돼. 다음 주에 내가 병원 예약 잡아줄게. 같이 가자. 그래도 되겠어? 바쁠 텐데. 아니야. 전혀 안 바빠.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제까지 아기 같았는데. 고맙다, 수진아.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아빠. 수진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품이었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의 이야기, 개미 문방구 이야기, 잠실 체육관 이야기, 학원 뒷골목 이야기. 두 사람은 웃고 울었습니다. 아빠, 그때 뒷골목에 주차한 거 알았어? 응. 내가 창피하는 거. 미안해, 아빠. 내가 정말 철없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 나이 때는 다 그래. 근데 아빠는 화 안 났어? 화? 왜 내? 내 딸인데. 그리고 성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집에 오는 게 중요했어. 정문이든 뒷문이든 상관없이. 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죠. 아빠, 사랑해.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죠.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성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미안했던 것들을, 고마웠던 것들을. 아빠, 나는 아빠가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뤄주니까요. 바나나도, 미미 인형도, 대학 등록금도.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마술이 아니라 아빠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죠. 18시간을 일하면서도 내 얼굴만 보면 웃으셨어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IMF 때 주식이 폭락한 것도, 회사가 부도난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나는 아빠가 부자인 줄만 알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재산도 없이, 백도 없이, 오직 택시 하나로 세 딸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금도 아빠는 내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들만 부탁하죠. 타자 좀 쳐달라, 앱 좀 설치해달라, 병원 예약 좀 잡아달라. 정말 간단한 일들인데 나는 귀찮아했어요. 아빠는 나를 위해 학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뒷골목에 차를 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아빠가 부탁하는 작은 일들조차 귀찮아했을까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행복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는 내 진심이에요. 낯간지러운 표현 잘 못하는 딸이라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편지로라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내 아빠로 와줘서 고마워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잘할게요. 아빠 건강하실 때 효도할게요. 약속해요. 수진이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직접 전달하기로 했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는 일들을 기꺼이 도와드렸죠.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변한 것을, 더 자주 얼굴을 보게 된 것을,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수진아, 고맙다. 뭐가 고마워, 아빠? 당연한 거지. 아니야. 고마워. 내가 내 딸이어서. 나도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여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택시기사 아버지와 그의 딸.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택시를 몰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성호 씨와 그의 딸 수진이. 성호 씨는 평범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바나나를 사주고 인형을 사주고 잠실까지 데려다주고 학원 뒷골목에서 기다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딸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딸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죠. 딸 수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창피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아버지가 계신가요?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힘든 내색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작은 것들을 부탁하시는 아버지. 그 작은 부탁들 귀찮아하지 마세요. 기꺼이 도와드리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낯간지럽더라도 한 번만 해보세요. 아버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